네, 안녕하십니까. 아메 ABO 송리나입니다. 용인에 살고 있고요. 제가 멘트를 준비했는데 이 자리에 서면은 머릿속이 멘붕이죠. 그죠?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바뀌었어요. 타이틀이. 그죠? 뭐가 붙었어요? 여러분, 요즘 가슴 뛰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살고 싶죠? 아메이라는 우리들은 가슴 뛰는 삶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누군가를 도와줄 때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 미팅을 하면서 한정을 리더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딱 제 가슴에 와서 꽂히더라고요. 저 단어가. 지금 제 나이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고요. 고3과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남편과 오랫동안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정말 20대의 나이에 두 부부가. 그런데 버는 돈이 많아지면 씀씀이도 커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혹시라도 수입이 줄어들면 부족해지죠. 그러면서 뭔가 갈증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때에 어린 나이였지만 남편의 누나로부터 아메이를 전달받게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메이가 좋고 나쁘고 그 이전에 편견도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단순하게 배우는 게 즐겁고 뭔가 새로운 정보들을 자꾸 알려주더라고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러 가는 즐거움에 아메이를 알아보기 시작하다가 열심히 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돼서 첫 여행을 갔죠. 그리고 내년에는 호주 시드니죠. 제가 간 첫 여행은 호주 케언즈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도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이나 미팅 장소에서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제품은 열심히 쓰고 있지만 사업적인 마인드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저희 두 부부가 다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해보기로.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메이에 저희가 초창기에 열심히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놔뒀던 통장에 1억 가까운 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몇 수십억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아메이가 제대로였구나. 사실 그 사업들이 아메이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나가서 한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제가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꾸준히 인내를 갖고 열심히 하시면 저희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얼마 전에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이아몬드가 성취를 하셨잖아요. 앞만 보고 가시더라고요. 저희가 초기부터 봤거든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주변에 잠시 휘둘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얼른 붙잡아다 놓으세요. 이 자리에 또는 이 미팅에.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바라는 목적지까지 분명히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자, 제가 고3짜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요즘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림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2020년도에 학교 들어간 아이들은 캠퍼스의 낭만도 없죠. 실습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저희 친구 딸이 간호학과를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실습하는 줄 아세요? 컴퓨터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실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 아이는 캠퍼스의 낭만, 축제, 뭐 이런 거 겪지 못하겠죠. 그러면 아이들만 그럴까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의 부담이 이렇다라는 거죠. 저희 자녀는 운 좋게 아메이를 통해서 소개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숙사 학교로 갔거든요. 고3이라고 그랬잖아요. 엄마가 아메이를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혼자 학교 알아보고 에세이 준비하고 토플 준비하고 물론 저희는 돈을 냈죠. 그런데 혼자서 알아서 자기의 어떤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는 첫 스타트인 대학을 알아서 결정해서 가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의 분들 보니까 엄마가 다 결정해줘요. 이 학교가 이렇게 해서 가 이거 준비해. 그래서 저희 아이는 그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심이 많이 키워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끼고 있었으면 저도 스트레스 받고 그 아이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자, 일반 사람들은 어떨까요? 대학생들 이러진데 정말 코로나가 또는 태풍이 내가 원하던 어떤 변수인가요?
원치 않던 우리 삶의 변수들이 너무나 많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서민들도 자영업자들도 그리고 사업하라는 분들도 이런 마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왜요?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만화도 있더라고요. 지금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전에는 항공사들이 되게 갑질도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이스타항공도 얼마 전에 매각을 하느니 어쩌느니 그러고 아시아나항공도 역시 이런 그림도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일자리는 과연 어떨까? 지금 물론 아메이를 알아보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부담이 덜 되겠지만 내가 버는 일로 인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계시는 이분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요. 정말 몇십 년 전에 옛날에 그거 진짜 옛날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세상이 변하고 그 변화 속에 적응하지 못한 누군가들은 도태되어서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는 어렸을 때 막연하게 나 진짜 이 다음에 자유롭게 살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자유로움에는요 돈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돈만 있다고 해서 자유로움을 주지 않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만큼 시간도 없어지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시간은 있는데 함께 나눌 친구도 없으면 그것도 되게 서글플 것 같아요. 그죠? 거기다가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는 삼성의 오너 행복할까요? 건강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돈이 많은들, 시간이 많은들, 친구가 있는들. 그죠? 요즘에는 진정한 자유는 이 네 가지가 갖춰졌을 때 진정한 자유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 삶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있던가요? 잘 없죠. 기회라는 게 우리 주변에 기회의 신 카이로스처럼요. 내 앞에 기회가 있는데도요. 못 보고 지나칠 수가 있어요. 앞이 덥수룩하거든요. 쓱 지나쳐가면 민머리인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가버리지만 나는 그때 그걸 잡을 걸. 그때 그럴 걸. 얼마 전에 어떤 강의라는 리더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럴 걸. 그렇게 할까 아니면 그때 하길 잘했어.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기회를 잡으려면요. 변화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그 기회가 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혹시 장례식장 가보셨어요? 한 9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봤는데 제가 그때쯤이 되면 더 많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운 나쁘면 140살까지 산다면서요. 그럼 내가 지금 버는 돈으로 노동력이 단절됐을 때 얼마나 과연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변화의 키워드 중에서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꽤 오래돼서 굉장히 급변하고 있죠. 지금은요. 140살까지 산다고 하니까. 내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요. 내가 써야 될 기간은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돈 버는 시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아서 그들에게 의탁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저는 둘을 낳고 요즘에 하나 낳은 분들도 많으시고요. 안 낳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결국은 내가 스스로 일해서 뭔가를 준비해서 내 노후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100세 이상을 살게 된 우리들은요. 이렇게 오랜 시간 살기 때문에 뭔가 대안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만약에 내 노동력이 단절된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 올 때에 뭔가 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라면 괜찮겠죠. 행복하겠죠. 지금 든든하겠죠. 사람들은 꿈을 꿔요. 다양한 꿈들을 꾸죠.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현실은 그 꿈과의 갭이 너무 커요. 수단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울고 웃기도 하죠. 그래서 돈을 벌려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아니면 사업체를 차리고 가게를 차리고. 근데 아세요? 요즘에 가게를 차렸다가 손님이 오지 않아서 2주 전까지 우리 2.5단계일 때는 우리 술집이나 그리고 커피 전문점 이런 데 전부 다 커피 전문점은 가지도 못했고 술집이나 이런 데 우리 서민들이 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10시부터 장사를 안 해. 9시 이후에 장사를 안 해. 하다 보니까 아예 가지 않고 집콕족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뭔가를 차려도 사실은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힘들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코로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코로나나 앞으로 오지 못할 또 다른 그런 큰 바이러스나 이런 것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돈을 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네 사분면 안에 들어간다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직장인, 봉급생활자, 자영업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요. 능동수입, 내가 일을 해야지만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능동수입의 사분면이고요. 사업가, 투자가, 자산가는요. 사업가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일을 해주고요. 투자가, 자산가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쪽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 사분면은 상대적으로 여유롭겠죠.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갖고 나누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이 별로 없죠. 이렇게 돈 버는 기계를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요. 부자와 부자 아닌 사람의 차이는 나를 위해서 돈을 대신 벌어줄 부의 복제 수단이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을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즐거워서 하는 일과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저께 정수기 필터를 교체해 주러 누군가를 만났는데요. 65세세요. 저희 엄마보다 1살 어리신 분인데요. 요양보호사 요즘에 되게 많이 자격증 따시는 거 아죠? 요양보호사보다 한 단계 낮은 생활보호사라는 게 생활보호사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명칭은 정확하게 어저께 흘려들어서 자세히 못 들었지만, 그러니까 중증보다 약간 좀 낮은 그 전 단계의 사람들을 돌봐주고 가서 이렇게 말놀이 그러니까 말벗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게 전화 이렇게 연락하고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늘 뭔가를 배우시고 일을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아메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듣지 않으시죠. 그런데 지금 65세인데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즐거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너무 비관적인 얘기만 하니까 속상하잖아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일을 찾고요. 부자인 사람들은 자산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이 가난한 평범한 우리들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3가지 방법을 이 책에서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창업을 하라고 했고요. 우리 삼성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대기업들 쉽나요? 돈도 많이 들지만 능력도 들고요. 리스크도 있고 굉장한 탁월한 독보적인 어떤 차별성이 없으면 힘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을 구매하라고 했어요. 프랜차이즈 같은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되게 웃기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맥도날드랑 스타벅스가 나란히 있거든요. 두 개 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프랜차이즈잖아요. 물론 파주에서 스타벅스의 일이 코로나 확진자가 터져서 그렇긴 하지만 스타벅스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테이크아웃만 되게 하는데 맥도날드는 사람들이 가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약간 불합리도 그런 데서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스타벅스 이번에 굉장히 많은 적자를 봤을 거라는 추측을 해봐요. 그죠? 시스템을 구매하는 것도 돈만 많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장소라든지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미 갖춰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해요.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와 부자라는 책을 쓴 작가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비즈니스가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소자본 생활 비즈니스고요. 나이나 학력, 성별을 묻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성별, 다양한 연령의 분들이 계시고요. 경험을 묻지 않고요. 시험도 보지 않아요. 뭔가를 하려면 시험을 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도요.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해가지고 몇십 대 1로 뽑혔다고 하시더라고요. 65세인데 거의 간당간당 뽑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은요. 시간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규모적으로도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바라면 소비자가 돼도 되고요. 부업으로 해도 되고요. 정말 열심히 해서 본업으로 해도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죠. 사업이죠. 자,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근데 무턱대고 사업이나 가게 하나를 차려도 많은 것들을 조사하고 해야지만 그래도 패점할 수 있는 확률이 적겠죠. 하물며 사업이라 하면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회사라든지 그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마케팅 플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사업을 한다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반드시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비즈니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회사들이죠. 페이스북, 알리바바, 우버, 카카오톡, 에어비앤비, 또 아마존 역시. 아마존 들어보셨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 부자 1위로 올라갔어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이 회사들은요, 어떠한 물건을 직접 취급하지 않아요. 생산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우리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들이 가져갈 부, 아까 말씀드린 세계 1위의 부자가 된 제프 베조스 같은 그런 부를 갖진 못해요. 탁월한 능력, 특별한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회사에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 있을 뿐인 거죠. 서울대 교수팀이요, 이런 계급 전망을 했다고 해요. 2090년도에 1계급 플랫폼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들이고요. 2계급 정치인, 연예인, 3계급 AI, 4계급 단순 노동자. 지금으로부터 70년 뒤의 일이지만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죠. 여기 더 오래 사실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과연 만약에 저게 진짜로 저렇게 된다라면 어떤 계급에 속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걸 알려줘야 될까요? 돈으로 물려주는 유산이 아닌 정신적인 유산을 상속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제가 잠깐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아메이는요, 이런 회사인데요. 여기 역시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회사들처럼 직접 물건을 팔거나 하진 않아요.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우리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리더님들이 아메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저기는 아메이 본사예요. 450여 가지의 제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그런데 굴뚝이 하나도 없죠. 제조시설이라 하면 우리나라 LG화학의 혹시 그 공장을 보셨나요? 그 빨간 테두리가 있는 굴뚝에서 연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자료에 넣었었는데, 하지만 아메이는요, 친환경 기업이기 때문에요, 연기도 없고요. 옆에 흐르는 하천조차도 1급수가 흐르는 하천이라는 거.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이렇게 그 아까 본사 중앙에 있는 헤드쿼터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참 사이가 좋아 보이죠? 사진을 찍을 때는 저렇게 사이 좋게 찍어요. 아메이는 1959년도에 창업을 해서요, 지금 61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들어가서 다 성공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명의 ABO가 있는 한 아메이는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주기 때문에 100%예요. 그리고 1000여 명의, 여기 900여 명이죠. 1000여 명의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원들이 75곳의 R&D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0년이 지난 지금의 아메이 제품이 훌륭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450여 가지 제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고요. 12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그리고 900개 이상의 특허 출원 중이에요. 몇 개의 특허만 있어도요, 와 대단하다, 막 현관이 아니라 그 회사 입구에 걸어놓고요,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는데요. 1200개의 특허, 이 450여 가지의 제품을 생산한 제품 안에 특허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고, 역사 속에서 아메이 제품이 훌륭해, 너무 좋아, 그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된 것 같아요. 왼쪽에 계신 두 분, 리치 디버스와 제이 베넨데 사장님이 친구분이시거든요. 두 분이 창업을 해서 아들 세대에 경영을 하다가 지금은 3세대 전문 경영인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고요. 3세대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아버지가 시작을 해서 자녀 세대에 넘으면서 굉장히 상속 과정에서 재산 싸움들을 많이 하죠. 서로 많이 갖겠다고. 그런데 전혀 피 한 방울 안 섞인 친구가 창업을 동업을 해서
아들 세대까지 제3세대까지 연결돼 오면서요. 아무런 분란이 없이 그 철학과 전통이 그대로 계승돼 오고 있는 걸 보면 회사에 대한 어떤 부분은 믿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가치는 여기 있죠. 기업 이념이요. 되게 길죠. 일반적인 기업 이념들과 다를 거예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가 꿈꾸기만 한다면 누구에게나 갖고 싶은 그 기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라는 말에 내 이름 석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가슴이 터질걸요? 내가 아메를 통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먼저 간 분들이 안내해 준 대로 알려주는 대로 간다라면 나도 그 성공의 기회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회장님은 미국 상공회에서 역임을 2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제이벤을 창업자도 하셨고요. 부자가 역임한 최초의 사례, 한 분이 2번 한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미국 내 300만 개의 기업을 대표하는 수장이에요. 그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제인으로서 와서 대통령을 영접했고요. 창업 이념은 자유가족 희망보상. 너무나 소중한 가족들 그리고 나의 자유로움 그리고 아메에서 주는 보상들 다 대단하지만요. 저는 마지막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희망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꽂히거든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요. 하지만 희망이 있다라면 그 현실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내 스스로 낼 수 있는 게 바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경영정책 또한 일반의 기업들과 다르죠. 환경우선주의. 전생의 환경영향평가제라 해서 제품 제조되는 순간부터 폐기되는 순간까지 환경이 위배되면 아무리 회사에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게 한다고 해도 절대 생산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이에요. 대단하죠. 품질우선주의. 1000여 명의 석박사 연구진들이 연구하고 1200여의 특허, 출원 중인 특허들 그리고 시간 속에서 이미 검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00% 소비자 만족보증 제도. 품질에 하자가 있을 때는 당연한 거지만요. 개개인의 만족도까지 보증해 준다라는 건요. 품질을 훌륭하게 만들지 않으면 할 수 없고요. 회사의 가치가 철학이 있지 않으면은 유지하기 힘든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 정책의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알아보고 사업할 수 있는 직거래 유통. 내가 하고 있는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최대의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 들어보셨죠? 거기서 아메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연구력은 세계 2위. 그럴 수밖에 없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과학력 세계 4위. 그것이 미치는 산업 영향력이 세계 8위. 기술력은 세계 13위예요. 그냥 그렇고 그런 다단계 회사가 아니라요. 정말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라는 거. 정말 우리 스스로도 프라이드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회사와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고 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한국에는요. 내가 가까운 근교에 16군데 이렇게 브랜드와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곳을 내가 연 게 아니죠. 아메에서 다 기반을 구축해 준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ABO들을 위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아들 부시 전 대통령. 일본 아메이와 중국 아메이에서 이렇게 게스트 스피커로 연설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메이 회장님과 자담회도 이렇게 했고요. 대통령이요. 전 대통령들 미국의 전 세계 경제를 휘두르고 있는 미국의 전 대통령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렇게 일반 기업에 가서 연설을 할까요? 그렇죠. 저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데나 가는 분이 아니시라면서. 경제학자나 전문 경영인 또는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 미국의 그런 사람들은요. 하라고 권해줘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봐라. 해봐라. 하지만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 옆집에 있는 그분들은 하지 말라고. 다 끝났어. 네가 할 수 있겠니? 근데 되고 났더니 너니까 할 줄 알았어. 라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선택은 누가요? 내가요. 내가 하는 거죠. 제가 이해가 되네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쑥스럽습니다. 회사 정말 탁월하죠. 그런 회사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거예요. 제품도 볼까요?
뉴트라이트. 정말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정말 필수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86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자사 농장을 유기농 농장으로. 다들 농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노팜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유기농 농장은 없어요. 그리고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지금은 그 씨앗이 자라는 토양에서 완제품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트라이트 더블X가 GMP 명예전당에 추대된 유일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 대단하죠. 유기농 농장이 이렇게 실제로 있고 빅마마 이혜정 씨가 이곳에 브라질의 우바라 농장?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요. 브라질 농장에 직접 방문해서 에크너시아 허브를 보면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세로라 체리였나? 네, 이렇게 농장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예쁘게 보이려고 한 아티스트의 화장품. 좀 전에 뉴트라이트를 창시한 칼 램보그 박사님이요. 자신의 아내인 에디스 램보그 여사를 위해서 만든 화장품 회사예요. 처음에는 에디스 램보그 라인이었지만 아티스트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랑콤이나 샤넬, 시세도, 에스티 로더, 크리니커 들어보셨죠?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많이 우리가 백화점이라든지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탑5 브랜드 안에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매출은요? 1위를 달릴 때도 많았어요. 아티스트의 이름을 풀어보면요. 아티스트 트라이. 아름다움은 노력하는 것이다. 정말 맞죠? 제가 그래도 아메의 아티스트를 만나서 사람이 됐거든요. 오늘도 며칠 전에 방콕 상하이 에디션 출시가 됐죠. 입술 예쁜가요? 네, 제가요 입술틱을 되게 많이 먹어요. 보통은 다른 분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컵을 이렇게 물을 마시거나 하면 립스틱이 되게 많이 부는데요. 얘는요 컵에 그 립스틱 자국이 덜 나요. 현저히 안 묻지는 않아요. 그런데 현저히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술로 많이 빨아 먹는데 아침에 바르고 와서 제가 살짝 더 빠르긴 했지만 확실하게 정말 화장품들도 자꾸만 진화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비자의 편리성에. 정말 아름다움은 노력해서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면 하고 싶습니다. 많이. 그래서 미스 아메리카를 2년 동안 공식 후원했고요. 미스 아메리카만 후원했느냐. 국내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8년 연속 다이아몬드 프리미엄 스폰서로서 후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많이 축소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우리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해서 레드카펫을 밟아봤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데요. 2주 동안 연기되고 또 축소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파요. 홈리빙.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아메이 제품 중에서 제일 고가의 제품들이죠. 본질을 지키려는 철학과 신념. 정말 이 네 가지는요. 생존품이라고 생각해요. 생존 필수품. 왜 전자제품 상가에 가보면요. 정수기가 한 회사에서 나오는데 금액대별로 많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걸러지는 정수기를 먹고 정수기물을 먹고 돈이 많은 사람은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은 많이 걸러지는 정수기물을 먹으라는 얘기일까요? 디자인도 천차만별이죠. 그 이유는 뭘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메이는요. 깨끗한 물, 우리 몸에 좋은 물, 깨끗한 물, 그냥 순수한 H2O가 아니라 우리 몸에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좋은 물을 걸러주는 정수기예요. 청정기는요. 바이러스, 지금 바이러스가 보통 0.01, 0.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입자까지 걸러질 수 있는. 그래서 집에 있는 저희 집엔 방방마다 있어요. 제가 알러지 이런 것들이 되게 심했는데요. 청정기를 쓰고 뉴트라이트를 오랫동안 먹기 시작하면서 내가 알러지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순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퀸. 지키는 기술이죠. 우리 재료가 갖고 있는 영양은 그대로 지켜주고 손쉽게 우아하게 요리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이름도 여왕님이죠. 퀸. 그리고 앰모스피어 드라이브.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나 공기청정기에 있던 걸러지는 것들의 대부분이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도 걸러진다라는 거. 그래서 알러지 재단, 영국 알러지 재단에 들어가 보면 걸러지는 거 다 오염물질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앰모스피어. 기존의 구형 청정기죠. 그리고 앰모스피어 스카이. 그리고 앰모스피어 드라이브만 남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원칙을 더해서 30년째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앰모스피어 드라이브.
장기 동안 이렇게 장거리 후원이나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요. 2시간이 되면 꺼지잖아요. 보통 차량용 공기청정기들이 공기 정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근데 근거리를 다니는 주부들은 나 차에서 타서 벌써 내렸는데 걔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기 걸러지는 게. 근데 8분 만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내부 공기를 청정해 주죠. 2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져요. 한번 쉬었다 가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눌러주고 운전을 또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 몸이 알더라고요. 제 몸이. 청정기가 꺼진 걸.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는 몰랐었는데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오랫동안 아메 공기청정기 앰머스피어 드라이브를 쓰다 보니까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금방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좋은 걸 써도 또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메 정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미국 위생관리재단인 NSF나 수질협회에 다 인증을 받았고요. 우리 가정용 정수기 중에서 렌탈 빼고 가정용 정수 중에서 세계 판매 1위. 우리나라 물에는요. 우리 중국의 물에는 피임약이 되게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탄화 제한 정책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물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마약류라든지 항생제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이에 수로가 짧기 때문에 내가 싱크대를 통해서 버린 그 폐수들이요.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내가 버린 거를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어떻게 걸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스프링이 있다라면 안심하고. 녹조가 문제가 됐을 때 녹조도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간암을 유발하는 물질. 그리고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우리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사용하고 있죠. 그런 것들까지도 이미 다 걸러졌다라는 거예요. 신종 오염 물질은 물론이고 UV 램프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다 제거해주죠. 정말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존 필수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아하게 요리하는. 저는 요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즐기지 않아요. 그리고 잘하지도 못해요. 그냥 살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가 정말 재밌게 쉽게 빨리 요리할 수 있는 요술 냄비라는 거죠. 그리고 퍼스널 케어, 그리고 홈케어. 자, 우리가 먹는 걸 통해서 들어온 독들이요.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 독이 훨씬 먹은 독보다 피부에서 흡수된 독이 훨씬 더 안 좋다고 해요.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경피독이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 경피독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머리카락 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감싸는 모든 것들을 경피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퍼스널 케어 제품들, 그리고 세제 제품들. 세제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에서 100점 만점에 99점을 획득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2등은 몇 점인 줄 아세요? 2등은 86점. 99점이란 얘기는 차마 100점 주기 그래서 나왔다라는 생각도 그냥 제가 소심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만큼 세척력 미만에서 친환경 세제이기 때문에 그 세척을 하고 남은 찌꺼기들이 환경에 갔을 때 스스로 생분해성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점 만점에 99점을 획득한 그런 세제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요. 내 제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본사에서 이렇게 제품이 들어올 때마다 IMF 때 정말 판로가 없어서 힘들었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원포원 제품들 윈윈하고 있는 상생기업이죠. 그리고 원포원을 통해서 들어온 수익들은요. 또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원포원 제품들을 열심히 쓰면 내가 쓰는 그 금액 중 일부가 기부금이 되어서 누군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한답니다. 요즘에 이제 쌀도 출시된다고 하죠. 예전에는 사실 원포원 제품들이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안 들어와 있으니까, 런칭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국내 정말 유수한 제품들. 이제 12월이 되면 안마기도 나온다고 하고요. 침구 청소기, 쌀도 나오죠. 혼합곡식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런칭될 예정이에요. 여기에 런칭되어 있는 제품들은요. 절대로 슈퍼에서 안 사죠. 왜요? 나한테 포인트가 쌓이니까. 근데 비전은 뭔지 아세요? 한국에는 2,000여 가지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이런 물질적인 이런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보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그런 법률 서비스라든지 여행 서비스, 배달 서비스 이사, 그리고 백화점이 디파트먼트가 아예 통째로 들어와 있죠. 그곳에서 사는 내가 구매한 것들이 나한테 포인트로 잡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아메이를 하고 있는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선두로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일어날 거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요, 유통을 관찰을 하고 유통에서 돈을 버는 구실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돈을 수익을 주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배울 이유도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 알아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봉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유통의 변화를 잘 보면요. 어디에서 돈이 있는지. 아메이 소득의 원천은 유통 단계를 줄이는 과정 속에서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90년대 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총판, 도매 이런 말들을 들어봤었어요. 저희 남편이 핸드폰 사업도 했었는데요. 총판에서 가져와서 우리는 소매업이었어요. 그죠? 총판, 도매? 그때 당시만 해도 2000년대 초반에 총판, 도매, 소매 이런 얘기를 있었거든요. 근데 주류가 어디로 바뀌냐일 뿐이지 공존은 해요. 지금도 있을 수도 있죠.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면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이런 과정을 거쳐요. 내가 200원의 물건을 사고 싶다고 달라고 주지 않죠. 왜?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쓰는 1000원 안에는 광고, 총판, 도매, 소매업자들에게 지갑을 불려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내 소비가. 그런데 소비자들이 점점 똑똑해지는 거예요. 아는 게 많아지죠. 그리고 욕구가 증가해요. 그러면서 그 욕구를 캐치한 대기업들이 대형 할인 매장, 홈쇼핑, 인터넷 쇼핑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근데 결국은 그것 역시도 우리가 조금 싸게 살 수 있을 뿐이지만 그들의 지갑을 불려주는 소비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대기업들이. 그런데 이쪽에 있는 생산자는요. 물건의 단가를 굉장히 높였어요. R&D 비용을 더해서 품질을 우수하게 만들어서요. 회원인 소비자에게 이렇게 다이렉트로 직거래를 줘요. 우리가 제주도에서 귤이나 한라봉을 사다 먹는 이유. 강원도에서 감자나 배추를 갖다가 배달해서 아니면 농장이랑 연결해서 사는 이유가 싸고 싱싱한 물건, 품질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통 과정이요. 90년대 전, 95년대 중반에 일어난 일인데 이 회사는요. 59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통이 변해가는데 59년 전에 이 유통보다 앞서서 지금 변해가는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이런 직거래 유통을 60년 전부터 했다라는 거죠. 어떤 회사가요? 아메이가요. 아메이 회원인 소비자들은요. 이런 혜택을 줘요. 30%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100%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를 주면서 구매도 편리하게 택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죠. 요즘엔 에이클릭스라고 해서 3만 원만 돼도 무료로 배송될 수 있게 정말 편리하게 점점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의 기회 또한 제공을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써본 제품, 좋은 제품, 느낀 감동들을 다른 회원인 소비자에게 내가 막 알려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상 좋은 걸 경험하면 나눔을 하죠. 그래서 많은 분에게 알렸는데 내가 이전에 광고 유통업자들이 가져갔던 이런 유통의 비용을 내가 광고나 유통에 기여한 만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에게 보너스, 사업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보너스를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누군가의 지갑을 불려주기만 했던 광고 유통 비용을 회원인 소비자인 나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통의 돈이라는 거고 아메이 사업의 시작이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요. 유통의 시장의 판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지마켓 이런 것들 다 이용하시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이렇게 과로사 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정말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서 얼마 전에 되게 가슴 아픈 을왕리 사고도 있었죠. 해운대에서도 오토바이 사고도 있었고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요.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되게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2주 동안 격리돼 있어서 집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가 우울증이잖아요. 블루가 우울증의 색깔인데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얼마 전에 9살 아이 되게 가슴 아픈 일도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그런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한번 해봤어요. 아메이 사업의 기본 개념은요. 소비가 바로 사업이 된대요.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 상식과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돈을 썼는데 그게 어떻게 사업이 되지?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돈을 쓰기만 해도
내가 생필품을 이렇게 우리가 늘 매일매일 쓰는 이런 생필품들을 아메이마트로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이 되더라고요. 기존에 저는 슈퍼나 할인 매장에서 이런 것들을 썼지만 아메이마트로 누군가의 광고 소개를 받고 아메이마트로 브랜드 체인지에 썼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혜택을 주고요. 기존에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써왔던 그런 소비들은요, 지출로 끝나버렸어요. 슈퍼 사장님 그리고 대기업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갑을 불려주는 일들을 해왔었죠. 그런데 아메이마트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순간 그 지출이 매출로 잡히고요. 그 매출이 나에게 보너스,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많이 알려주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품을 써보게끔 안내를 해줘요. 그분이 써보시죠? 안 좋아요. 그래? 발랐던 제품도 먹어봤던 제품도 절반 이상 남으면 3개월 이내에 100% 내가 산 가격 그대로 환불을 해줘요. 그죠? 좋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좋으면 누군가한테 알려주거나 나 혼자 쓰거나 나 혼자 몰래 쓰면요 고정소비자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정말 생활에 필요한 아까 같은 생존품들 그리고 경피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 함께 쓰면요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사업가가 되기로 결정하고 물론 한순간에 결정한 건 아닙니다. 시간이 들었겠죠. 결정하고 나서 제품을 한번 써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메이 캐시백의 시작은요. 이렇게 돼요. 내가 이제까지 쓰던 구매 패턴을 마트를 바꿔서 아메이마트로 브랜드 체인지를 한다고 했죠. 그럼 아메이마트에서 한 달 동안 내가 쓴 포인트를 모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의 자격이 된다면서 6,0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줘요. 돈으로요. 내가 회원가입할 때 적어냈던 그 통장에. 그런데 아메이 카탈로그 2,000여 가지 제품이 유통되는 카탈로그를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제품 하나하나마다 가격이 있고요. PV라는 게 있고 BV라는 게 있더라고요. PV는 뭐냐면 가격은 제일 A라는 표시로 돼 있어요. ABO 가격. PV는 자격과 보너스 레벨을 결정하는 수치고요. BV는 보너스 금액을 결정하는 수치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받게 될 보너스는 9,600원인 거죠. 이 금액을 받으면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 돈인데요. 실감이 안 나시죠? 9,600원이 얼마인가? 이 9,600원이요. 마트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받았던 포인트랑 비교하면 30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마트에서 20만 원을 쓰면 0.1%의 포인트가 쌓이고요. 200점이죠. 아메이는 6,000원이라 했어요. 그 비즈니스 볼륨 계산 안 해도 6,000원으로만 계산하면 30배. 너무 작아서 가방에 담아주는 백이고요. 너무 커서 돌려줄 수밖에 없는 백이라는 거.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그럼 일반 마트에서 6,000원을 한번 6,000점을 받아볼까요? 얼만큼 써야 될까요? 이만큼을 써야 돼요. 아메이는 20만 점만 써도 6,000원의 캐시백을 받지만 일반 그런 마트에서 600만 원을 써야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 차이가 나시나요? 느껴지시나요? 자, 이마트에서 롯데마트에서 지금은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0만 원 썼더니 포인트가 겨우 1,600점. 부가세 빼고 잡히잖아요. 1,600점. 요즘에 과자 한 봉지도 2,000원 넘는 거 아시죠? 애들 마음에 드는 거 과자 골라봐 이랬는데 나는 1,600번밖에 없어. 과자 골라봐 했는데 얘가 3,000원짜리 고르면 난감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과자값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캐시백과 캐시백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소비자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생필품을 쓸 수밖에 없는 소비자지만 이왕이면 돈을 쓰는 소비를 하기보다는 돈을 버는 소비라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로서 제가 소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 소비를 알려준 누군가가 계시겠죠? 스폰서라고 해요. 처음에는 나는 아메이 사업 할 수 없어. 나는 제품도 못 팔고 얘기도 못 해. 근데 그 스폰서가 스토커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메이를 통해서 비전을 알게 되고 수입이 들어오고 여행을 가기 시작하면서 스폰서님이 되죠. 사람이 그렇다랍니다. 나한테 뭔가 이득이 있으면 참 바꾸기가 쉬운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누군가의 스토커가 됐다가 지금은 스폰서님이 됐죠. A라는 친구, B라는 동생에게 아메이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정보를.
4명이 똑같이 아메이에서 20만 점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써야 되는 건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4명이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 아메이 물건을 샀을 때 어떻게 수익이 분배되는지 그 방식을 보여드리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메이에서는요. 나로부터 비롯된 매출을요. 합산을 해줘요. 그룹 매출이라고 하면서 스폰서의 그룹 매출은 80만 점. 80만 점은 저기 보너스 비율표에 보시면 6% 이상 우리 120만 PB는 안 되기 때문에 6%의 자격이 돼서 48,000원. 나로부터의 매출 마찬가지 보너스 비율표에서 36,000원. A와 B는 각각 쓴 3%의 자격이 돼서 6,000원, 6,000원.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요. 48,000원 주고 36,000원 주고 6,000원 주고 6,000원 주면 아메이가 망하겠죠. 그죠? 스폰서의 그룹 매출 안에는 각각 일한 매출들이 있기 때문에 그 48,000원 안에 나머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48,000원을 나눠두는데 어떻게 나눠두느냐. 자격이 되는 맨 마지막에 회원가입하신 분부터 나눠줘요. A와 B가 있죠. A와 B를 나눠주고 나면 그 나머지 누구죠? 나죠. 본인이죠. 36,000원 안에는 A와 B 12,000원 빼주면 24,000원. 그 다음 받을 분 누구시죠? 스폰서. 48,000원 안에는 나를 포함한 A, B 36,000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12,000원. 굉장히 간단한 계산이지만요. 이거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 주에 해보라고 하면요. 못해요. 대학 4년제 나왔든 수학 과외를 하든 이거를 못하더라고요. 왜? 기존까지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른 방식의 분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볼게요. 내가 혼자서 쓰면 6,000원이죠. 그런데 스폰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광고라면요. 6,000원 플러스 광고 수입이 해당돼서 12,000원을 받아요. 나는요. 2명에게 광고했으면 6,000원이 2명이니까 12,000원에서 18,000원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원래는. 그런데 24,000원. 소비수당은 6,000원이지만 광고수당이 내가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더블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공정한 마케팅으로서 하버드에서 에디슨 마케팅 상을 수여한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늦게 시작했고 스폰서님보다 매출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더 많아요. 그쵸?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하면 나보다 먼저 했더라도 나보다 매출이 크더라도 나중에 내가 더 보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만 보고도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크게 보신 분들이 많아요. 겨우 80만 마케팅이지만 이 80만 속에 24,000원 안에 24만 원이 240만 원이 2,400만 원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의 최고 리더분들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위에 누가 있으면 내가 가질 보너스를 갖고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지워봅니다. 나의 그룹 매출 속에 A, B 나눠주고 내 보너스 24,000원 변함이 없죠. 마찬가지. A, B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가 쓴 3%에 대한 6,000원 받고 이상 없죠. 스폰서가 위에 있던 없던 내가 한 만큼의 노력의 만큼만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매의 어떤 마진만 받을 것인지 광고비까지 받을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후자부터 수익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익은 선착순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그렇기 때문에 본루소득이 없어요. 자, 네트워크를 한번 확장해 볼게요. 내가 80만의 매출, 우리 스폰서가 80만의 매출을 일으킨 것처럼 나로부터 알려진 A와 B와 C가 나처럼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죠. 쓰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알리고 배움을 통해서 A도 B도 C도 100만 점을 하는 순간이 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만 나 역시도 주변에 있는 분들과 나눠서 100만 점의 매출을 일으켰다고 가정을 해보면 본인의 그룹 매출은 400만 점. 400만 점은 보너스 비율표에 따라서 15%의 자격이 되고요. 60만 원을 이 4명이 나눠 가질 건데요. 아까 같은 분배 원칙에 따라서 나눠주고요. A그룹은 전체 6만 원, B그룹, C그룹 6만 원씩 나눠주면 60만 원에서 18만 원 빼주면 42만 원이 남지만 BV 1.6배를 곱해주면요. 내 보너스가 67만 원이라는 거죠. 내가 제품을 바꿔 쓰고 마트를 바꿔 썼을 뿐인데 나에게 매달 67만 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9월달 브론즈 빌더핀이 적용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그죠? 15%에 6% 이상의 자격을 갖춘 구조를 만들고 볼륨이 있으면
내가 받는 67만 원에서 30%를 더 받게 되죠. 그러면 100만 원에 가까운 수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트를 바꿔 쓰기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 쓰기만 했을 뿐인데 1년을 모으면요 1200만 원이에요. 적금을 매달 아메이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모은다라고 하면, 그래서 장지윤 사장님이 남편분에게 멋진 일을 하셨죠. 그죠? 그 돈은 아메이에서 나온 수입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놓으셨다가 남편분께 크게 쓰셨더라고요. 내가 400만 점을 하는 것처럼 내가 소개한 그 누군가도 나처럼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럼 그도 그와 함께하는 나의 주변의 지인들도 이렇게 매출을 일으켰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나는 알려주기만 하고 그들이 제대로 쓸 수 있게 안내만 했을 뿐 나는 제품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의 광고 수입이겠죠. 1000만의 그룹 매출 속에서 나는 22%의 자격이 되고요. 210만 원이 나를 포함한 이 그룹에게 나눠줄 거예요. A그룹의 전체액 60만 원, B그룹, C그룹, D그룹 아까 같은 원리로 하나씩 나눠주면요. 전체 더하면 ABC 더하면 120만 원. 내 전체 보너스 21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면 90만 원이 나의 광고 수입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이거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메 불로소득 아니라며. 이게 불로소득인가요? 90만 원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게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 거예요. A그룹이 B그룹이 C그룹이 D그룹이 저런 매출을 일으키는 동안 내가 기여를 했겠죠. 알려주고 안내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런 과정들이 정말 내가 박보검이나 멋진 전지현 같은 유명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내가 광고를 했다라고 인정을 받아주는 것,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90만 원, 실수령액은 144만 원. 이 144만 원 지금이요. 은행 이율이 제가 어저께 한국은행 거기 들어가 보니까 0.5%더라고요. 은행 이율이. 대출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율이 0.5%인데 이거는 2%를 가정하고 한 거예요. 그럼 은행 원금의 10억 이상의 자산 가치를 갖는 금액이죠. 이 금액이 144만 원이라는 돈이 한 번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증가되고 나오고요. 평생 나오고요. 내 자녀에게 소중한 자녀에게 상속까지 될 수 있는 자산 가치가 있는 거라면 열심히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할 만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4만 원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원리예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상하이 에디션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돼요. 그 셀렉트 바디 써보셨죠? 팔뚝 마사지 해보셨나요? 네? 신제품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천여 명의 석박사진들이 지금도 불이 꺼지지 않게 연구를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신제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회원이 증가하고요. 경험이 증가해요. 제가 처음에는 물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었지만 이렇게 누군가 앞에서 말하는 거에 굉장히 쑥스러웠어요. 이렇게 둥글레 미팅 스피치 할 때 내 차례 올 때까지 얼마나 떨리는지 앞에서 내가 할 말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멘붕 와가지고 어버버버 거렸던 적도 있고요. 그랬던 제가 이 시스템 안에서 경험이 쌓이면서 누군가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제가 됐다라는 거. 경험이라는 건 우리 왜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똑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능숙해지는 것처럼 아직도 부끄럽긴 합니다만 능숙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센트리월드 그룹에 탁월한 시스템이 있고요. 자, 퍼포먼스 플러스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1차, 2차, 3차 코어 플러스예요. 모든 날에 적용되는 변하지 않는 코어 보너스고요. 퍼포먼스 보너스는 우리 2020년 9월, 즉 2020 회계년도부터 5년 동안 2021 회계년부터 5년 동안 지속될 퍼포먼스 보너스는 코어 플러스 보너스에 해당됩니다. 있는 보너스에서 더 주는 거죠. 2%를 더.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보너스고요.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2차 보너스, 자산소득이라고 아메이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2차 보너스보다 자산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그룹이 나와 같이 1000만 점을 하는 시간이 올까 안 올까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열심히 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오거든요. 하나도 쓰지 않던 이가요. 드디어 아메이 제품이 그렇게 좋다며 얼마 전에 제가 유산균을 전달했는데 이렇게 같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갔대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유산균을 2포를 줬어요. 비타민C 5알이랑 같이. 근데 집에 가서 볼일을 보고
전화가 온 거예요. 유산균 바로 갖다 달라고.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나도 줘. 그렇게 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요 100만 점을 쓰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옆에서 가만히 보던 친구들도요.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쓰면 그것도 셈을 내대요. 그죠? 아메이 제품이 셈내는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2천만의 매출을 일으키면 210만 원, 21% 420만 원이 이 그룹에 돌아가는데요. 아까 같은 원리대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ABCD 1을 더했더니 330만 원, 나의 보너스는 광고 수입이 90만 원. 2천만 원의 매출을 일으켰는데도 90만 원이라면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까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들까봐 아메에서는 A그룹, 나와 같은 21%의 자격이 갖춘 A그룹을요, 독립그룹이라고 하고요. 이때부터는 A그룹으로부터 2차 리더십 보너스가 60만 원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분들이 받을 걸 올라오는 게 아니라요. 아메이 본사에서 책정해 놓은 유통 과정에 있는 비용을 우리에게 주는 거라는 거. 제가 또 말씀 이렇게 드렸다가 또 그거를 갖고 따지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수입은 광고 후원 보너스로 60만 원. 역시 하나도 안 썼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죠? 그죠? 이렇게 네트워크가 굳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요. 아메에서 여행도 보내줘요. 그 얘기는 이따가 할게요. 자, 시수입 240만 원. 그리고 루비 볼륨 보너스는요. 코어 보너스에 해당되는데요. 퍼포먼스 플러스 이렇게 지나오면요. 26%까지 받게 되죠. 독립된 그룹 없이 이렇게 2천만 PB가 됐을 때. 그러면 수입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빨간 루비 핀도 받게 되죠. 저도 루비를 했답니다. 다이아몬드가 된 이후에. 그런데 제가 본사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이아몬드가 루비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이아몬드가 된 분은 루비에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루비는 어쨌든 간에 도전을 해서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루비 해보고 싶다고. 루비 했습니다. 자, 1000만 점을 이렇게 일으키는 사람을 1000만 점 사장님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메에서는 인정과 보상을 해줘야 그에 타당하는 1000만 점의 매출을 연중 1회를 하면요. SP라고 하고요. 이런 조건으로 나로부터 1000만 점의 매출을 일으키거나 한 그룹이 1000만 점을 했을 때 사이드로 400만 점의 매출을 일으킨 사람, 두 그룹이 1000만 점을 하는 파트너를 갖고 있는 그룹, 두 그룹에 1000만 점의 매출을 갖고 있는 그분께 SP 자격 인정 조건을 줍니다. 한 번 했을 때는 SP, 두 번은 없고요. 세 번 했을 때는 GP, 6번 했을 때는 플래티늄이라고 하고요. 저렇게 돼 있지만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세미나를 열 수 없어서요. 금 2돈과 에이클릭스 머니 50만 원. 그리고 방송 장비. 우리 요즘에 유튜브나든지 여러 가지 방송할 수 있는 혼방 장비를 줘요. 그게 플래티늄 됐을 때 주는 거예요. 매달 받는 보너스 외에 또 핀 보너스도 있죠? 엄청납니다. 루비는 2천만 점을 했을 때,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SB 자격 조건을 연중 12 했을 때, 파운더스 플래티늄은요, 에이클릭스 머니가 100만 원. 그리고 금 2돈, 혼방 센트 이렇게 줘요. 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가지고 되게 아쉽긴 한데요. 또 현물로 주니까 또 그것도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 예전에 그랬거든요. 돈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지금 돈으로 주잖아요. 다음도 여행도 2천만 원을 가까운 돈을 줬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리고 나트랑도 못 가지 싶죠. 그럼 또 어떻게 혜택을 줄지 참 기대가 됩니다. MD 보너스도 있고요. 내가 나로부터 새 그룹이 독립되었을 때 그 이하의 그룹들이 또 독립을 했을 때 일정 퍼센트를 받게 되는 거. 그리고 에머럴드 뎁스 보너스, 그리고 다이아몬드 보너스, 그리고 다이아몬드 플러스 보너스까지 0.25%로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요. 그 금액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 자, 받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보너스들이 다 이미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가져오는 거는 내 몫이라는 거죠. 내 선택으로 인한 사업의 성장 과정. 저는 플래티늄이에요. 연중 1000만 PB를 6번 하는 플래티늄인데요. 저보다 뛰어난 파트너가 나와서요. 이렇게 두 그룹을 1000만 점의 매출을 일으키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사파이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뎁스의 파트너는 세 분의 플래티늄을 성장시켰죠. 그러면 에머럴드.
또 다른 파트너는 6분을 플래티늄으로 도와드리면요. 다이아몬드라고 하고요. 이때부터 정말 1차 성공자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클럽에 입성하게 되고 수덕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굉장히 많은 핀들이 있죠. 지금 이미 있는 핀들이에요. 먼저 하신 분들이 가시지만 지금 내가 시작해도 누구보다도 더 빨리 더 큰 핀을 아직 최고의 핀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더 큰 핀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거. 그리고 핀도 이렇게 바뀌어서 멋지게 근사하게 되게 고급지게 바뀐 것 같아요. 그 전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2차, 3차 보너스는 본사에서 정해놓은 코어 보너스. 코어 플러스 보너스는 유지하거나 성장했을 때 추가로 더 주는 보너스예요. 지금 조기 시행된 것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9월부터 스타트돼서 시행되고 있죠. 브론즈 빌더 핀이 그죠? 브론즈 빌더에 도전하는 파트너들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정말 사업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P가 되기 전에 1000만 점이 되기 전에 일정한 자격 조건 3%의 세 그룹과 내가 9%의 자격이 됐을 때 아메이 제품들을 맛볼 수 있는 브론즈 키트를 드리고요. 저희 뎁스의 파트너가 매달 받으면서요. 그 받아서 나온 카탈로그를요. 그분이 만든 소비자에게 선물해 주더라고요. 회원가입을 하시면서. 너무나 잘 활용을 하고 계시면서 저한테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사장님 이제 빌더로 가셔야죠.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선물일 뿐이지만요. 빌더는요. 내가 받는 보너스의 30%를 더 줘요. 그런데 이전 대비 내가 지난 회계연도에 일반 퍼센트 핀이었다가 브론즈 빌더 형태로 SP를 하잖아요. SP 보너스가 보통 150에서 많게는 200만 원 넘게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받는 보너스에 빌더 자격 조건 6% 세 그룹이 6%가 되면요. 30%를 또 받는 거예요. 15%의 사람만 빌더 30%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전년도에 GP 미만의 달성자들 그 전년도에 퍼센트 핀이었던 분이 SP인데 이 세 그룹이 6%의 형태가 되면 이렇게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퍼포먼스 플러스 퍼포먼스 엘리트 보너스 그리고 연속 달성 보너스는요. 내가 달성된 첫 달에 받는 보너스에 일시불로 매달 받는 보너스 말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2016년도에 파운더 사파이어, 에머럴드를 동시 성취했을 때 1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300, 400. 그런데 지금 저기 보시면 저와 같은 형태로 만약에 에머럴드를 달성하시게 되면 2,800만 원인가요? 그죠? 3,000만 원을 가까운 돈을 받아요. 보너스를. 일시불로 매달 받는 거 외에. 이번에 에머럴드가 8월 1일부 되신 김소연 리더가 사파이어와 에머럴드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얼마예요? 2천만 원에 가까운 일시불 보너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 에이클릭스 스마트 오더 장바구니가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가 9월 22일 날 오픈을 하죠. 준비들 하고 계시죠.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 정해져 있는 제품이 아니라 아메이의 모든 제품들을 장바구니에 10만 원 또는 20만 원 또는 30만 원 이렇게 매달 정해놓고 물건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있고 나에게도 캐시백이 쌓이겠죠? 그게 바로 구독경제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구독경제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전에 신문을 배달해서 읽었던 거 매달 정해진 지출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물건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네들에게도 혜택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당연히 혜택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 파트너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10만 원을 24개월 썼을 때 27만 5천 원. 20만 원을 24개월 썼을 때 55만 원. 30만 원을 24개월 썼을 때 82만 5천 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에이클릭스 머니예요. 아메이 수익과 저축예금을 비교해보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만 돼도 은행에 20억 원을 넣어놓은 것과 같은 자산 가치가 있다는 거.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요즘에 연봉이요 3억에 가깝거든요. 정말. 코어 플러스 혜택까지 받으면요. 어마어마해요. 그럼 100배가 아니죠. 우리 100억이 생기면은 뭐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봤다고 하죠. 건물을 산대요. 건물을 사서 임대를 주고 임대 수입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100억을 모으기도 힘들고요. 임대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성가신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를 거예요. 저희 남편이 건축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가가지고 다 해결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뭐가 샌다고 그러면은 아무튼 수시로 달려가더라고요. 전원주택 단지에. 그리고 세입자가 들어와서 돈을 안 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 임대 수입
사업자들도요, 굉장한 어떤 고단한 점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수입에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노동 수입과 자산 수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산 수입이고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자산 수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150만 원이라도 그냥 노동 수입과 자산 수입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메이는요, 이런 가치가 있어요. 들지 않죠. 리스크가 없는 대신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이렇게 수입을 무제한으로 인플레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 거 아세요? 9월 달에 10일 전에 아메이 전체 한국 아메이 매출이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잘 되는 곳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곳이 바로 아메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 이렇게 수입의 속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지속적으로 인세 수입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네, 안 나오네. 거기다가 가족 여행까지. 한 사람이 남자가 혼자해서도요, 아내와 그 자녀들까지, 아내가 혼자해서도 남편과 그 자녀들까지 여행을 주는데요.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작년에 두바이 여행을 마지막으로 여행이 줄줄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짜 어떤 리더분들은 여행 한 1년에 한 번 보내주는 이 리더십 여행만을 위해서도 아메이 사업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정말 돈 이상의 가치가 여행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아메이에서 이렇게 보내줬던 여행들. 제가 두바이 리더십 여행을 파트너부와 같이 갔을 때 소리가 안 나는데. 사진만 보세요. 음악을 들으면 되게 더 설레는데. 이게 식사라고 준 돈이에요. 아메이 여행은요, 여행을 가고 나면요, 돈을 하나도 환전해 가지 않아도 돼요. 환전해 가지 않아도 아메이에서 식사라고 주는 그 비용으로 다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거 언제까지, 다음 여행 갈 때까지는 갖고 있을 거니까 그때 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고요. 내년의 여행은 시드니예요. 제가 아까 호주 케언즈를 첫 여행으로 갔다고 했죠. 오페라 하우스가 근사한 랜드마크인 시드니를 내년의 여행은 정말 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여행을 도전하시면 반드시 성장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 2가지. 제가 늘 쓰는 문구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죠. 머리부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가슴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제는 정말 발로 뛰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여행이 되게 멀대요. 머리부터 여기 가슴 한 30cm 되나요? 근데 머리로 이해해서 가슴이 울렁울렁 뛰고 쿵쾅쿵쾅 거릴 때까지 그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게 쌓여서 정말 미칠 것 같아서 밖에 뛰쳐나가지 않으면, 뛰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힘든 시기, 정말 발로 뛰는 시기, 그 기간도 사람에 따라서 무지 길기도 하다고 합니다. 정말 단축시켜서요, 여러분들은 긴 여행을 짧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지금 변화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 미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미래를 만드는 건데 어떻게 만드냐? 변화를 해서 기회를 잡아서.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기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리치 디버스 사장님 돌아가셨지만 이분의 아메이 창업자 리치 디버스 사장님의 말씀처럼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반드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도전하시고요. 회계년도 시작됐잖아요. 그죠? 믿고 도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거를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전 세계 곳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ABO들에게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바라는 대로 원하시는 만큼 기회를 잡으셔서요. 정말 변화하셔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슴 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바라는 진정한 자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